네, 안녕하세요. 박동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터뷰 기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시민 기자단 여러분들과 이제 매번 기수별로 강의를 함께 해왔는데, 오프라인에서 보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기쁘기도 합니다. 글쎄요, 이제 여러분들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비대면, 그죠? 비대면으로 수업도 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이런 그 시민 기자단으로서의 활동의 제약도 이제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인터뷰도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이 내용들이 앞으로 뭐 이렇게 비대면의 어떤 인터뷰가 되었건 아니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소통을 하던,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제 직접 만나는 어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제가 아주 짧고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방송 생활을 이제 25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25년째 현재도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좀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이 있었죠. 네, 제가 개명을 해서 MBC에서 이제 박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옛날에 고향이 좋다, 그리고 또 즐거운 오후 2시 현장이라는 코너, 그리고 또 FM 원쇼 밥차라는 그 코너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그 매체로 소통을 해왔던 그 리포터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 인터뷰 기법을 강의하는 타당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수많은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처럼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이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인터뷰를 하러 가보면 거의 매일 같이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들에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는 어떤 우리 리포터들의 역할은 사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정보를 최대한 잘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바로 이 리포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시민 기자단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는 건 물론 기본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그분들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께 진솔하고 정말 좋은 많은 정보들을 주게끔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보다 뭐 그래도 조금 더 해봤다면 인터뷰다 보니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막 같이 막 이렇게 호응해주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떠드는 거, 물론 저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괜찮긴 한데 좀 씁쓸합니다.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다름을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줘야 된다.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나하고 좀 취향이 안 맞아, 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네, 틀리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트러블이 생겨요. 마찰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보여, 상대방이 그게 막 느껴져.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제대로 안 듣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사람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러 간 사람이 나랑 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가시면 갈등이 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오로지 그냥 정보만을 봐야 되지, 거기에 뭐 어떤 나의 고정관념이라든지 뭐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걸 꼭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 만나보면
그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형. 그래서 저희가 뭐 디스크에서 DISC 뭐 이런 유형을 분석해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다라는 걸 분석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분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갔을 때 상대방의 말하는 그 말투나 그리고 어떤 용모나 그리고 이 제스처를 보시면서 저 사람은 좀 소극적이겠구나. 저 사람은 좀 굉장히 활달하구나.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맞추어 준다라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공감의 이제 맞장구 기법인데요. 호흡 맞추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해주면 상대방이 얼씨구나 하고 본인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호흡 맞추기라는 걸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거는 결국 이제 공감의 능력인데요. 그 상대방과 내가 비슷하게 주파수를 맞춘다, 호흡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잡음이 생기지 않죠. 자, 우리가 이 라디오도 여러분 대구 MBC는 95.3 FM이죠. 95.3이에요. 이제 그걸 맞추고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뭐 한 대전 아니면 뭐 서울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소리가 나죠. 왜죠?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그럼 뭐예요? 주파수를 맞춰줘서 또 대전은 대전에 맞게, 또 뭐예요? 서울은 서울에 맞게, 뭐 전라도는 전라도에 맞게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야만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가 깨끗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와 우리가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사람마다 다 주파수가 달라요. 그 주파수 다른 걸 우리가 맞추어주면 잡음이 생기지 않고 아주 소통이 원활하게 아주 깔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주파수 맞추기라고 이야기를 사람들께 많이 드려요. 라디오를 좀 얘기하면 좀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보니까 요런 성향이구나. 그럼 나는 그 주파수에 맞춰서 내가 인터뷰를 임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편안하게 저 사람은 나와 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본인의 정보를 아주 편안하게 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리포터가 되고 나서 인터뷰를 가서 실패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1년도 안 된 저에게 그 PD가 공사장에 가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오라는 거예요. 먼지 그리고 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이제 그걸 이제 인터뷰를 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근데 완전 저 울고 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파수를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러 갈 때 공사판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예요? 리포터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 예쁘게 드라이하고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하고 무슨 아나운서도 아니면서 그때가 8월 여름이었습니다. 아주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구두를 신고는 탁 이래가지고 탁탁탁 걸어갔어요. 그 공사판에서 막 일하고 계신 아저씨 땀 벌벌 흘리고 있는 계신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저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유 예 인터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안 해줬겠죠. 네. 와 대뜸 멍겨! 떠 죽겠구나. 막 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 그렇게 저한테 막 험한 말을 하시는 분들 처음 봐가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가가지고 PD님한테 PD님 저 아저씨한테 욕 먹었어요. 이제 이러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눈치채셨죠 여러분? 주파수를 못 맞춘 거죠? 예. 네. 아니 공사판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갈 때 정장이 뭡니까? 풀메이크업이 뭐예요? 백다구도 신고, 그죠? 그래도 예쁜 척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5년 뒤에 또 그런 비슷한, 이제 PD에게 이제 오더를 받았어요. 이때는 어땠을까요? 이제 5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바꿨죠. 당연히 성공했죠. 일단 뭡니까? 복장. 청바지, 티셔츠. 오늘 제가 이렇게 입은 것처럼 편안하게.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그냥 온라인 강의라서 편안하게 입고 왔어요. 스티브 잡수도 아니면서 청바지에 티셔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요. 그리고 시간을 잘 잡아야 되더라고요. 일단 그분들이 한 3, 4시가 되면 참 시간이거든요. 그때 출출할 때 이분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뭐죠? 참. 참도 메뉴를 잘 골라야 돼요. 뭐요?
막걸리 그렇죠. 그리고 김치 요걸 딱 한 두 개씩 사들고 한 참을 먹을 시간대 돼가지고 운동화 신고 떨레떨레 가는 거예요. 이따 더 예쁜 척하고 저기요 이러면 안 되죠. 네, 떨레떨레 아저씨 참치하죠. 이렇게 멍겨 목이 멍겨 이렇게 그분들하고 최대한 뭐 말투며 이 제스처며 이런 것들 복장이며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막걸리 한잔 하시죠. 그러니까 배고팠는데 잘 됐네? 그래요. 그래서 한잔 하시죠. 한 막걸리 한 주고받고 한 두세 번 하다가 아저씨 공사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말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니 꼭 술 때문이 아니라요. 일단 뭡니까? 그분이 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저에게 그냥 편안하게 정보를 주시고 제가 이제 인터뷰 좀 할게요. 그러면 물론 그때 나 그런 거 뭐라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도 그러죠. 아저씨 이거 저 안에 가면 저 잘려요. 뭐 이러면 뭐예요? 또 이제 먹었잖아. 같이 또 잠시 또 얘기했잖아. 그러면 또 뭡니까? 뭔가 동정심이 발동하셔가지고 못해도 그냥 덜덜덜 떨면서도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죠? 주파수 맞추기. 다 다르지만 그걸 맞추려고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누군가에게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었다. 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흡 맞추기. 주파수와 호흡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 주파수는 좀 약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외향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라면 호흡 맞추기는 어떤 내적인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뭔가 좀 바쁜 것 같아. 바쁜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인터뷰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려는 그런 어떤 모션이라도 취해준다는 거죠. 이분은 뭔가 바쁜데 계속 시계를 봐요. 이건 뭡니까? 무언의 신호죠. 저 바빠요. 근데 눈치 없게 계속 대표님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막 이러면서 자기는 낭창하게 세워라 메워라 이러면서 잠깐만요. 제가 좀 메모를 좀 잠깐만요. 뭐 이러면서 말투도 느릿느릿 행동도 느릿느릿 질문도 느릿느릿하면 이 사람은 예 저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이 사람의 지금 말의 속도와 그리고 행동과 이런 것들은 뭔가 굉장히 좀 바쁘다라는 어떤 신호가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냥 원래 자기 패턴대로 편안하게 일을 진행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겠습니까? 예. 참 제대로 인터뷰도 안 된 분들은 끝나고 나서도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오늘 짜증났어. 이렇게 나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호흡 맞추기.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 아니면 지금 몸 상태는 어떨까? 이런 것들 정도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가장 좋은 게 일단은 먼저 물어봐요. 저 오늘 인터뷰 하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할애가 될까요? 저는 한 20분 정도 생각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가면 상대방도 이게 언제 끝날까 막 이렇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함께 인터뷰할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다. 뭐 그런 얘기 좀 하시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오늘 좀 열 좀 나고 좀 몸이 안 좋네요.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으시구나.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그럼 빨리 끝내도록 아니면 다음으로 미룰까요? 요렇게 상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센스가 좀 있으면 상대방도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주파수 맞추기와 호흡 맞추기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소통의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소통에는요, 발신과 이 수신이라는 게 있는데, 발신과 이 수신 사이에 코드화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해독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신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은 코드화라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코드가 있어. 무슨 말이야? 도구.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죠? 이거 어떻게 하나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도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도구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도구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정보를 전달하십니까? 생각이 좀 나시나요? 네. 생각 좀 하세요.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있죠. 예, 목소리. 그쵸.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문자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표정.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어떤 제스처.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있어요. 용모와 외모가 여기에 들어가요. 아하. 어떻게 생겼는지가 상대방하고 소통하는데 영향을 미친대요. 참 아쉽죠, 그죠?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쩌라고, 그죠? 자, 그런데 외모가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용모예요, 용모.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뭐 코디도 해주고 뭐 헤어스타일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외모도 이제 이렇게 잘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내가 어떠한 그러니까 복장으로 갈 것인가. 시민 기자단이라고 여러분이 찾아갔어요. 근데 그냥 뭐 평소에 입는 그냥 왜 티셔츠, 청바지, 물론 저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입고 가시면 그분들이 기자 맞아? 저 사람이 기자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데에 내용에 좀 뭔가 좀 뭐랄까 좀 확실하게 좀 전달력이 강하지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인터뷰를 간다고 했을 때는 조금은 티셔츠를 입더라도 위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 정도를 걸쳐줘서 약간 세미 정장 느낌은 좀 날 정도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좀 신뢰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한번 입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외모와 용모에 대해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표정. 지금은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정이 많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그 표정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표정을 소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소리에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표정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가 가려져서 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입이 막 이렇게 화난 표정을 하면서 네 그러셨군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목소리에서 안 괜찮은 게 드러나요. 그래서 최대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꼬리를 올리면서 상대방에게 긍정의 메시지 그리고 굉장히 밝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입꼬리를 올리면서 네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매번 웃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상대방이 막 힘들고 안타까운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그러시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호흡 맞추기가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뭔가 좀 힘들었던 얘기를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공감해준다. 당신 힘드셨군요. 그런 생각이 들려고 그러면은요, 안타까운 표정을 눈썹을 살짝 내려주시면서, 자, 제가 막 고개를 끄덕거렸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우리가 소통의 도구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에 기부스 푸는 겁니다.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굴에 이 표정이 반이나 가려지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공감하는지 잘 듣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보여줄 수 있는 도구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스크가 생활화되면서 이 소통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바로 고개 끄덕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특히나 인터뷰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듣고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최대한 너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있어. 정말 잘 듣고 있어. 그랬구나. 라는 걸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게 되면 상대방은 막 감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너무너무 잘 들어준다 해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줍니다. 그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강호동 있죠. 강호동이 MC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수도 있던 이유가 뭐냐면 무릎팍도사라고 황금어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약간 도사처럼 입고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게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 프로그램.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강호동은 MC로서 대단해 하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와하하 하는 그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오면은요, 강호동이 웃는 소리에 본인이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과하게 웃어주니까 더 재밌는 거 없을까? 더 재밌는 거 없을까? 하고 자기 거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금어장의 프로그램에 온 그 모든 그 게스트들이 나중에 뭐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와하하 하고 웃는 그 리액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아니지라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요걸 잘 해주시면은요, 아마 수월하게 상대방에게 원하는 정보를 많이 얻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입니다. 사실 목소리도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입모양이 안 보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기도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답답하죠, 어떤 때는.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이 아니죠. 초반,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제 한참 막 심각해질 때 은행 업무를 보러 갔더니, 어떤 은행이 처음으로 앞에 이게 그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버스표 사러 가면 있는 것처럼. 야, 근데 이 나이 드신 어른하고 은행의 직원분하고 업무를 보는데 시간이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요? 아니 마스크를 써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데다가 이 아크릴팔까지 있으니까 소리가 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르신들은 또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 일이 한 3배, 4배, 5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한 3-4배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 피로도가 더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호흡도 좀 힘들고 또 마스크 쓰고 말하다 보면 내 소리가 좀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용을 막 쓰죠.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마스크 빼고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마스크가 이제 쓰므로 인해서 내 목소리가 상대방한테 잘 안 들릴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죽하면 일본에는 술집에 이제는 이렇게 써서 주문하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써서 주문도 하고 대화할 때 서로 마주보고 써서 대화하는 그런 술집도 생겼다라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진 않는 방법이 같아요. 정확하니까. 그죠? 써서 보여주면. 근데 뭐 그럴 시간까지도 안 된다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친절한 어떤 발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치 강의를 할 때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보이스 트레이닝에서 사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한 가지 팁을 얻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발성, 발음. 호흡, 발성, 발음이 이제 조화를 다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호흡을 좀 최대한 많이 늘려주시고, 그리고 발성법이라고 해서 소리를 내는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보이스 트레이닝, 지금 사실 보이스 트레이닝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마스크를 쓰므로 해서 목소리의 어떤 힘, 투사력이 없이는 상대방한테 전달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목소리는 저는 투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을 쏘는 힘, 목소리가 꼽히는, 상대방의 귀에게 쭉 꼽힐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마스크라는 하나의 또 차단도가 생겼기 때문에 힘은 더 강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호흡과 발성, 발음 이렇게 3가지를 훈련식 해주시게 되면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정확하게 아마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호흡은요, 우리가 뭐 총을 쏠 때 총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알이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호흡을 좀 편하게 많이 늘려주시게 되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좀 늘려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호흡을 늘리는 연습은 제가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내가 내 호흡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인데요.
안녕하세요를 손을 꼽으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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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정말 내 배에 있는 모든 공기가 다 나올 때까지 제가 25번 했나요? 네. 자, 이렇게 다 나올 때까지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25번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해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시켜보면은 한 15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한번 한 호흡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걸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10번 미만이면 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도 한 15개 이상은 돼주셔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목소리를 내는 뭐랄까 이제 총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자, 근데 이걸 딱 제가 시켰을 때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강사가 25번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막 이래가지고 막 목적 달성에만 막 급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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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 아니죠, 그죠? 예, 그냥 여러분의 지금 현재 그 호흡 그 상태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확하게 목소리는 내가 평소에 내는 목소리로 그리고 템포는 일괄적으로 똑같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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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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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숨이 가쁘니까 빨라져요. 근데 그게 똑같은 템포로 해서 근데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작아지죠, 당연히. 왜요? 공기가 점점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는 작아져도 괜찮지만 템포는 똑같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호흡에 해야 되는데 꼭 보면서 숨쳐먹는 사람이 있어요. 숨을 훔쳐먹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숨을 의식적으로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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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숨을 훔쳐먹고는 어머 25번, 30번 쉽네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 아니죠. 네. 네. 하여튼 최대한 한 호흡에 하다가 하고 내가 숨을 뭔가 훔쳐먹는 느낌이 들면 스탑. 내가 5번이구나. 내가 10번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다음 방법. 자, 내가 10개 했어.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한 15개 이상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목표를 2개 높이겠다 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10번째 소리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2개까지 소리는 안 나와도 입만 뻥긋뻥긋이라도 하면서 이 배를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12개를 해봐요. 그럼 어느샌가 보면은 소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요. 그러면 또 그때는 뭐야? 2개를 더 늘려. 그럼 14개로 해서 또 소리가 안 나면 하고 이 배에 힘을 탁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2개씩 늘려가다가 언젠가는 뭐 15개, 뭐 20개까지 이렇게 늘려가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평균 한 20개 정도만 돼도 편안하게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호흡량이 좋으면 노래를 잘 부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노래를 부를 때 그 고음이나 이런 것들은 호흡을 하고 막 이제 많이 훔쳐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노래 부를 때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호흡을 많이 늘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노래 부를 때 우리가 보면은 뭐 호흡을 중간에 뚝뚝 끊어서 부를 수 없잖아요. 말할 땐 끊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뭐 그 얘기를 영원히 뭐 간직할래요? 이렇게 끊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노래를 부를 때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야 노래하지 말고 그죠? 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끊지 않고 가야 되는 거죠.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이렇게 금방 끊어지지 않고 이어주는 거. 이렇게 호흡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요 무의식 중에 복식호흡을 해요. 왜?
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우리 뇌는 되게 똑똑하거든요. 순간적으로 노래 모드로 싹 돌아가면은 복식호흡을 막 해요. 그래서 그때는 호흡을 웬만하면 참고 하면서 다음 호흡을 위해서 공기를 최대한 많이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을 할 때는 복식호흡이 좀 귀찮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 그거 좀 눈치채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평소에 요 연습을 좀 해두셔서 호흡량을 좀 많이 좀 늘려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호흡량이 늘어나고 나면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발성법, 총을 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 횡격막이 이렇게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은 횡격막이 늘어나요. 늘어났다가 소리를 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공기가 이제 위로 이 횡격막의 앞으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허! 라고 이야기하면 횡격막이 한꺼번에 훅 압축이 되면서 허! 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이 횡격막이 천천히 올라가죠. 우리가 왜 그 주사기 있죠, 주사기. 우리가 이제 주사 맞을 때 여기 주사기. 여기 피스톤이 있어요. 이 피스톤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내려가면 약이 채워지고 이게 올라가면 약이 축 나오죠. 그러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몸 안에 공기를 채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말할 때는 뭐예요? 피스톤이 점점 올라가듯이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소리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내 배가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줘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배가 싹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원리가 뭐냐면 이 내려왔던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넣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넣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아예 말할 때 배를 넣으면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안녕하십니까 배를 훅 넣으라는 게 아니라 어쩌죠? 차분히 천천히 간호사가 주사 놓을 때 푹 넣습니까? 천천히 탁탁탁 치면서 넣죠. 그렇게 배를 천천히 넣는다 생각하시면서 이 압으로 소리를 위로 뿜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주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스팟의 공간을 통해서 공명이 생기면서 투사력,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배에 힘을 넣어서 배 압으로 소리를 내는 소리와 그냥 목으로 앵앵앵 거리는 소리는 이 마이크를 잡아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힘있게 쭉 뽑히느냐 아니면 왕왕왕왕 퍼지느냐. 제가 만약에 여기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했다면 제가 확실하게 비교를 해드렸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감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그 MC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목소리가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행사 관련자의 뭐 회장님이라든가 뭐 아니면 외부 손님들이 와가지고 마이크를 잡으면 마이크가 울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발성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마스크를 썼을 때는 더더욱 이 소리가 쭉 뻗어나가야 될 테니까 배에 힘을 주고 말해야지. 그걸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입이 굉장히 게을러져요. 그리고 이 마우스 주변의 근육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이제는 귀찮아졌어요. 왜? 마스크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는 이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면 마스크에 자꾸 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움직이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게으른 발음을 합니다. 입술만 이렇게 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냥 요것만 움직이면 그 마스크에서 여기 좀 떠 있으니까 여기가 좀 덜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이제 어머너머 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저도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얼굴이 이렇게 막 마우스 전에 근육 움직이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이게 지금 움직이기가 많이 어렵다면 입술과 혀는 열심히 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입술과 혀. 그래서 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입술이 안 움직여도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안 움직여도 소리 나오죠. 복화수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혀 운동은 우리가 왜 따르르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네. 그리고 와인 코르크를 입에 물고 와인 코르크를 생각하시고 이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코르크를 이 치아에 물고 그렇게 만약에 책을 읽어주시면
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혀만 움직여서도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혀 근력을 좀 키워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려봅니다. 집에서 충분히 해보실 수 있겠죠? 네, 혀 근력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복가수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 혀 근력으로 말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소리 내는 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발심에서 제가 이제 그 도구에서 목소리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수신, 듣는 자세. 듣는 자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뭐였죠? 이제는 고개를 끄덕끄덕. 메모까지 하면서 끄덕끄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뭘 또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백지경청을 해야 된다. 백지경청.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어떤, 고정관념,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내 경험치, 이런 것들을 그분이 이야기한 것에 같이 개입을 시켜가지고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내 생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팩트만 드셔야 돼요. 팩트만. 보통 보면 이렇던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사람은 보니까 뭐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 정보와 내용의 팩트만 받아 적고 그걸 그대로 잘 옮겨서 기사화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만 나의 어떤 개인적인 고정관념 그리고 내 어떤 그 가치관 그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기사가 조금 그 상대방이 봤을 때도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라는 어떤 오류들이 이제 생길 수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신 할 때는 그렇게 듣는다는 거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는 감정 신호등.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러 가던 뭐 비즈니스적으로 누구를 만나던 가족끼리 뭐 같이 대화를 하던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매너는 뭐냐면 감정 신호등 관리입니다. 옷을 예쁘게 입고 뭐 메이크업을 잘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번 더 내가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가를 확인해야 되는 게 내 얼굴에 고춧가루 묻었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감정의 신호등이 어떤 상태인가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금 마음의 감정의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빨간불이라는 건 뭐죠? 부정적인 걸 얘기해요. 지금 짜증나고 막 아프고 화나. 이럴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트러블 생겨요. 뭐 그 사람 좋은 얘기해도 막 짜증나고 나쁜 얘기하면 더 짜증나고. 신호등이 파란색이면 뭐예요? 그냥 기분 좋을 때 아니면 나쁘지 않아. 이럴 때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웬만하면 그냥 그 팩트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다 보니까 오늘 한테 정말 짜증났네. 오늘 저 사람 왜 저래? 결국은 나의 문제였는데 상대를 탓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인터뷰 약속이 잡히고 인터뷰를 가셔야 된다면 다 이제 복장하고 다 이제 준비물로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감정 상태가 지금 신호등이 어떤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복의 뇌라고 해서 이제 많은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뇌를 한번 보았더니 우리의 뇌는 공감 모드와 반응 모드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한대요. 결국 저는 이게 보니까 공감 모드는 파란색 신호등이고 반응 모드는 빨간색 신호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신호등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 이제 그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공감 모드, 반응 모드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응 모드에 있고 싶지 않고 공감 모드로 자꾸 모드를 바꾸려고 하는 게 본능이래요.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 기분 나빠. 근데 기분 나쁠 때 나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나빠야지. 이런 사람 없죠. 기분 나쁘면 어때요? 빨리 이 기분 나쁜 걸 풀려고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막 상사한테 막 혼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친구를 찾죠. 오늘 저녁에 끝나고 소주 한잔 해야 되겠는데. 야, 오늘 끝나고 소주 한잔 하자. 네 오늘 좀 딱이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그죠? 누군가 이제 친구하고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어때요? 기분이 좀 전환이 돼요. 그게 결국은 내가 이 반응 모드에 있던 거를 공감 모드로 바꾸려고 했던 하나의 행위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반응 모드에서 이제 공감 모드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안다면 나 지금 약속을 했어.
인터뷰하기로 약속했어. 근데 내가 지금 반응 모드야. 그렇다고 인터뷰 제가 반응 모드라서요. 좀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기하겠습니다. 이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내가 본관 모드로 빨간불이면 파란불로 바꿔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걸 우리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뇌가 그러니까 긍정의 뇌로 긍정의 뇌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공감의 모드로 바뀌는데 굉장히 빨리 전환이 된대요. 자, 그러면 그 행복의 뇌가 긍정의 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또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돈 안 들이고 여러분의 뇌를 이거 안 할 이유 없죠, 그죠? 네, 특히 요즘같이 막 부정적인 게 막 자꾸 떠오르는 이 시기에는 더욱더 우리가 긍정의 뇌를 훈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긍정의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약 1분씩 3가지 긍정의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1분씩 3가지. 이건 총 3분이에요. 3분 투자해서 45일입니다. 45일을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긍정의 뇌가 된대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죠?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30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3분. 그죠? 자, 그러면 긍정의 경험이 뭡니까? 요즘같이 짜증나고 힘든데 긍정의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볼까요? 저는 당연한 걸 감사하면 그게 바로 이제 긍정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걸 감사하는 거. 그쵸. 너무 특별한 뭔가 긍정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을 수도 있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요. 그죠? 다, 힘들어. 9시까지도 9시 되면 문도 다 닫고, 친구도 못 만나고, 놀러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 것만 바라보면 다 부정적이죠. 자, 그런데, 그냥 평소에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감사하다고 바꿔보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아침에 눈 못 뜬 사람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죠. 내일, 그죠? 내일을 간절히 바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일을 간절히 바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침에 눈을 뜨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한 가지 나왔잖아요. 자, 밥을 먹어요. 밥을 먹다가요, 그냥 별로 목구멍에 밥 풀떼기가 걸리고 기도로 밥 풀떼기 넘어가서 응급실 가고 가시가 찔리고 이런 거 없었어. 그럼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 있잖아요. 그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응급실 2번이나 갔었습니다. 가끔은 이 밥풀이 기도에 들어가가지고요. 완전 진짜 너무너무 시꺼먼 다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거 없이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출퇴근을 하던 내가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데 돌풀이에 걸려서 안 넘어진 것도 감사한 일이고 사고 안 난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힘든 것만 바라보게 되고 힘든 걸 자꾸 투정 부리게 되죠.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걸 한 번 더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생각만 바꿔버리면 그 자체가 이렇게 긍정의 뇌가 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클로바입 아시죠? 예. 우리 4개의 클로바입을 찾으려고 진짜 광분을 하고 클로바 보면 새 클로바입을 그냥 쥐뜯고 밟고 난리가 납니다. 4개짜리 찾으려고. 근데 그 의미를 아시죠? 네이클로바입은 행운이지만 세이클로바입은 행복이래요. 우리는 행운을 막연하게 찾으려고 그렇게 내 주위에 있는 행복들도 마구잡이로 그냥 무시하고 짓밟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은 해봅니다. 제가 그렇다고 무슨 도인은 아니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들 힘들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래도 내가 그나마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고 나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응원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긍정의 뇌가 딱 되면은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수많은 자극을 받고요. 그리고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하는데 이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의 선택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공간을 뭘로 보냐면은 우리의 그런 감정 신호등, 그 다음에 긍정의 뇌로 보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설명한다면 우리가 외부의 수많은 자극을 받으면 여기를 통과해서 반응이 나온다. 우리가 몸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자, 여기가 우리가 이게 면역력이야. 몸의 면역력. 몸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찬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감기 안 하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찬바람이 막 불어. 자극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침하고 열나고 그런 반응을 하죠. 여기 상태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몸도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나한테 바로 바이러스가 자극을 했는데 내가 면역력이 높으면 뭐예요?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면역력을 많이 높이듯이 이 육체의 면역력을 높이듯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의 면역력, 감정신호등 관리, 긍정의 뇌 이것도 신경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의 면역력이 높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줘도 긍정의 자극이 됐든 부정의 자극이 됐든 나한테 어떤 자극을 줘도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 감정의 면역력이 약해. 막 지금 스트레스도 쌓이고 업무 막 과로에 막 코로나 때문에 친구도 못 나고 우울하고 짜증나. 완전 면역력이 최하로 떨어져 있어요. 감정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그죠? 부정의 뇌예요. 이때 누군가가 그럽니다. 야, 너 요즘에 뭐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집에서 놀면 뭐하노? 뭐 좀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요즘에 하는 일도 안 되고 놀지만 말고 뭐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여기 완전 지금 막 부정적으로 면역이 약해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놀고 싶어서 노나? 내가 하겠다!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 뭐 이게 막 싸우게 되고 막 승질내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내 면역력이 이렇게 요즘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의 면역력이 강화돼 있어. 감정의 신호등이 파란불이야. 긍정의 뇌야. 그럼 누군가 그래. 야, 요즘같이 이렇게 말이야. 할 일도 없고 그런데 놀지마 말고 좀 뭔 일이라도 좀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완전히 면역력이 강해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안 그래도 뭘 할까? 그냥 확 바꿔버릴까? 다른 일로 요즘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없네. 뭐 이렇게. 그 사람이 했는 얘기에 그냥 뭐예요? 그냥 호응해 주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왕이면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긍정의 어떤 반응을 해줬을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뭐예요? 긍정적인 삶이 되겠죠.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택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인터뷰 기법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누군가를 어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인터뷰잖아요. 그죠? 세상사가 다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 감정의 면역력 그리고 감정의 신호등 긍정의 뇌 이 상태를 완전 무장을 해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서 최대한 좋은 관계 그리고 좀 긍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특히나 좀 코로나로 이렇게 좀 많이들 힘들어하실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외부로나 내부로나 이렇게 면역력을 좀 강화시키는데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실 이런 인터뷰 기법은 직접 만나서 강의를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라도 이제 그 비대면으로 강의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해. 오늘은 행복을 할 거야.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 선택의 자유는 누가 있냐고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저도 물론 매번 확진자가 몇 명이나 막 언제 이제 풀리나 막 이걸 먼저 보긴 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문제 이러고 시작하면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더라고요. 그냥 요즘은 이제 이렇구나. 곧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뭐예요? 자,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데 오늘은 즐거움으로 할래. 오늘은 재미로 할래. 오늘은 기쁨으로 할래. 오늘은 가치 있게 할래. 이런 식의 좀 긍정의
주문을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내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아침마다 눈 뜨시면서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해. 오늘은 땡땡땡 긍정의 주문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앞으로도 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이제 또 새해가 됐네요. 2021년이 됐죠. 이 영상을 이제 여러분이 2021년에 보시게 될 텐데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